인바디의 차기철 대표님께서는 기술 창업, 논리적 사고와 실험 정신으로 승부한다라는 주제로 오늘 창업가 정신은 무엇이고 또 성공한 창업가가 되기까지의 다양한 경험들을 아낌없이 공유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차기철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술 창업, 논리적 사고와 실험 정신으로 승부한다 라는 주제로 한 30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발한 체성분 분석기인데 아마도 이제 이 체성분 분석기의 인바디의 개발이 실험실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보고 와서 강의를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학원 때 어떤 논문을 이렇게 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 손과 발에다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인체의 전기 저항을 측정하면 그것으로부터 물의 양과 근육의 양과 체지방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논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비슷한 논문들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정밀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오른손과 오른발에서 이렇게 측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그런데 그 정밀도가 상당히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생체공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보는 순간에 팔은 가늘고 몸통은 두껍잖아. 그러니까 모델링을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팔은 좀 가늘게 몸통은 더 두껍게 따로따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냐. 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 조금 더 논문을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있고 그렇게 실험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재미있게도 결과는 그렇게 해봐야 정밀도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논문들이 대부분 다 나왔어요. 야, 그거 되게 이상한데, 그거. 그러면서 또, 제 나름대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야, 몸통에, 이 팔다리에 있는 그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 뼈가 있고 거기에 겉에 이제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몸통은 내장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니 구조적으로 틀리고 전기적인 성질이 분명히 틀릴 거다. 그래서 제가 실험 쥐에다가 그 혈관 내로 소금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몸통과 다리에서의 임피던스 변화가 굉장히 다르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입증해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딱 냈는데 아무도 안 읽더라고요. 그리고 왜 안 읽느냐고 물어보면 재미도 없지만 잘 모르겠고 그렇다. 근데 제 나름대로는 몸통이 몸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부분의 해석을 우리가 전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혼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팔과 다리를 따로 측정하려고 하면 어깨 위에다 그 전극을 붙이고 또 손에다도 붙여서 손과 어깨 사이를 그 다음에 허벅지 위에다 또 전극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들을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서 왜 그럴까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제가 한 2, 3년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거의 신내림 같이 오른쪽으로 전기를 보내고 왼쪽에서 전압을 측정하면 몸통을 따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하면 그대로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도 각각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사실은 이 연구를 한 3년 정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측정이 될 것 같아. 세그멘트로 이렇게. 그러면 손과 발에만 전극을 대고, 안에서 스위치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다 측정할 수 있어. 만약에 어깨에다 전극을 붙이고 허벅지 위에다 전극을 붙인다면 그건 누군가가 해줘야지 되는 거고, 간호사가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불편하고, 바쁜 간호사들이 제대로 할 리도 없고, 뭐 이런 거를 제가 병원 환경에서 잘 봤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는 되지도 않고 정밀도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서 몹시 고민하다가 이 방법을 알고 난 다음에 저는 거의 한 3개월은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밀스러운 거 한 개를 찾아낸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했고 더 인바디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실험실 창업을 할 때에 이제 기술적인 능력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창업에 있어서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경영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영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경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본 적도 없는데 제 나름대로 경영은 모르는 일을 하는 일이 경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모르는 일을 잘 하는 게 경영자가 해야지 되는 일인데 사실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인바디의 회장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경영자는 다 아는 거는 그냥 직원이 알아서 하면 돼. 그런데 모르는 게 중요도 하고 그걸 풀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가 저는 창업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아주 데피니션을 모르는 거를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CEO다.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야 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노래 잘 불러야 되는데 CEO는 모르는 문제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르는 문제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계속 나온다, 계속. 아마 이재용 그 회장님도 모르는 거 투성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거냐? 저는 모르는 문제, 목표 지점을 찾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논리적인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와 공돌이답게 논리적인 사고와 실험 정신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이렇게. 이 논리적인 사고하고 정반대되는 얘기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상적인 생각이라든가 흉내내는 것들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크게 방해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창업을 해서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모르는 일이 무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해야지 되고 이런 환경인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흉내도 내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피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지금 많은 정보와 많은 개념과 우리가 아는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뇌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생각들이 내가 검증하고 옳다고 생각해서 꼭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새 나는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가지게 되었어요. 유행 같은 것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통념 같은 것들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이었느냐 그게 자기가 검증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뭐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사업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기업에서 사업계획을 짜는 거하고 창업기업에서 스타트업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고 우리가 투자를 받으려고 쓰는 사업계획서는 전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해요. 대기업은 그런 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미 왁구를 다 알고 틀을 다 알고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의 사업계획서는 맨 가정이야.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업계획서가 비슷한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멘토, 우리가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멘토한테서 잘 못 배워요. 멘토한테서 배우려고 하면 멘토가 환경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이 그 문제를 엄청나게 설명을 해야지 되고 두세 시간 설명해야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까?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문제를 내 스스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들어있는 정말로 문제점 같은 거를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문제 삼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 어떤 가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거를 조그맣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라고 하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통해서 그거 봐,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됐잖아. 그러면 그게 성공인데, 멘토의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되죠. 일은 원래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안 되면 안 되네, 그렇게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안 되면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문제를 파고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그거는 잘 안 되네, 이렇게 하고선 얘기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우둔해 보이거든요. 목표 지점을 찾아갈 때는 매우 논리적으로 찾아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요. 인바디의 사례를 한 개를 드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인바디를 꾸역꾸역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이 철판을 구부리고 뭐 선반으로 깎고 그래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인바디 1.0이 사실 맞기는 하는데 너무 없어 보여가지고 처음부터 인바디 2.0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걸 팔아야지 되는데 어떻게 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의료기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 다른 걸 해본 적도 없어서, 저는 거의 37살 때 시작을 해서 한 1년쯤 후에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맨 실험실에서만 있었지 이거를 어떻게 팔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기 이렇게 팔아주는 사람한테 컨택을 해서 이것 좀 팔아달라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더니 어디다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며칠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달라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때 이제 이 기계를 팔아서 대금을 받아야 그 다음 제품의 재료비를 살 정도의 재정 환경이었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또 한 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팔 때가 있다고. 그래서 또 한 대를 줬더니 그 다음에 또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는 신뢰도 안 되고 이 사람하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잘 받아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지금 중요한 건 이 기계를 어떻게 파는 것을 알아내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지. 이거 막 꾸역꾸역 싸우고 그래서 돈 받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끗이 포기한 다음에, 저희가 그냥 메일도 보내고 뭐 전시회도 나가고 광고도 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원주의 한의원에서 한 대를 샀습니다. 그래갖고 또 한 달쯤 지났더니 또 어떤 한의원에서 또 한 대를 사주셨어요. 제가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두 군데가 한의원이고, 제가 원주에 있는데도 여러 번 한 7, 8번은 찾아갔던 것 같고, 우리 직원도 여러 번 찾아갔고, 또 다른 데도 저도 몇 번이나 찾아갔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게 어디가 정방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가설을 세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건 이런 거를 두고 하는 얘기다. 우선 인바디라는 기계가 무슨 기계인지 모른다. 그리고 뭐 쓰이지도 않았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알리려고 그러면 만나가지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된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기계냐 뭐 이렇게 물으시다가
몇 번 찾아가면 조금 아는 듯이 이제 응용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한 10번 넘어가면 이게 사주시더라. 이렇게 10번 정도 만나면 사주신다. 그리고 한의원이 양방 의사들은 너무 바빠가지고 한방 의사들이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내준다. 그러니까 한의원에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가 10번 찾아가야 되니까 우리 역삼역 사무실 있는 데서부터 우선 근처서부터 가. 멀리 가면은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근처에 가서 우리 10번 만나게. 가서 얘기를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르는 거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그러면서 또 다음에 찾아갈 구실을 찾아.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10번 만나는 작전이야. 잡지에다가 잡지에다 광고하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다 소용이 없어. 우리는 10번 만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 한 대 팔아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먹고 살게 됐어요. 미국에를 갔는데 이 기계를 어떻게 팔아야 되냐. 그래서 야 일단 가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냈어요. 갔더니 FDA 허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야 이게 차도 사놓고 사무실도 마련했는데 FDA가 필요하대. 야 정부 철수. 들어와서 3년 동안 또 해서 FDA 허가를 받은 다음에 갔어요. 시행착오는 말도 못하는 거죠. 가가지고 야 우리 우선 한의원에도 한번 팔아봐. 왜냐면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파는지를 몰라. 그런데 한국의 한의원들이 이걸 좀 쓰고 있으니까 아마 소문도 나고 알 거야. 그러니까 한의원에 팔아. 그리고 한 1년 동안 했는데 몇 대 못 팔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를 야 미국에 있는 한의사들은 훨씬 영세하고 개체 수도 얼마 많지 않아. 야 우리 미국에 원래 팔려고 했는데 한의원에다 이렇게 해서 이건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돈도 다 써가지고 제가 2억 원을 더 보낸 다음에 오케이 우리 다시 한번 해보는데 요번에는 LA 지역만 해. 야 미국 전역 그거 소용없어. 우리 LA에서만 이게 팔리는지를 확인해. 그리고 LA에 2-3시간 거리에 있는 데만 10번 가야지 되니까 10번 가기 전략을 세웠어요. 학회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제일 방법이 학회에 가는 건데 학회가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어떤 학회는 1년에 봄, 가을로 2번 해요. 봄, 가을로 2번 하는 학회 3개 우리랑 관련이 있는데 거기만 나간다. 왜냐하면 우리 빨리 10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학회 3개만 골라갖고서 나갔어요. 계속. 그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한 대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딱 나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서 5대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서도 이렇게 팔리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미국 시장에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침투해 들어갔죠. 처음에 미국에 저희가 회사를 만든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의료기 이제 친구들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개코 많은 회사가 미국 시장에 가갖고 진출해갖고 지가 직접 저거를 팔아본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기계는 잘 모르기 때문에 대리점들을 통해서 팔 수가 없다. 대리점들이 그렇게 뭐 노력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사람들은 팔리는 기계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막 투자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조그맣게 해서 몇 대만이라도 한번 팔아보자. 그리고선 계속했어요. 지금은 미국의 직원이 120명 정도 있고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3분의 1 정도의 매출을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컸고 우리 국내에 있는 의료기 회사들은 인바디를 다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얘기는 처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실험에서부터 출발해 갖고선 다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경쟁사가 나타났어요. 경쟁사가 나타나면 저기 그 기계도 비슷하게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모델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비키니도 입히고 뒤에 머리도 이렇게 묶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팔아야지 되니까 이게 서양 여자였으면 좋겠다 막 다 이렇게 갖고 했더니 이 사람 똑같이 하면서 바라보는 방향까지 각도도 똑같이 이렇게 카피를 하죠. 경쟁사는
카피하고 두 번째는 우리는 싸다가 이제 경쟁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1,700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경쟁사가 우리는 900만 원인데 그랬더니 정말로 시장이 이렇게 뺏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기계는 최성분 분석이 다 그만 한 거야. 그런데 쟤네들 비싸게 파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이제 900만 원짜리 기계를 이렇게 사주셔가지고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살로스라는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이제 조금 저가 제품 만들어서 700만 원이야. 오케이. 그랬더니 경쟁사 우리 500만 원짜리 있어. 그래갖고 저희가 조금 있다가 우리 피나라는 제품 또 만들어서 싸게 이번에 되게 싸게 만들었는데 400만 원이야. 그랬더니 경쟁사 우리 300만 원짜리 기계 있어. 이렇게 됐고 경쟁사가 7, 8개쯤 만들어져 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 난립을 한 거예요. 시중에 국내에 최성분 분석기 한 20여 종이 이렇게 막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우면은 안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순두부집이 생각이 났어요. 원조 순두부, 홍릉에 가다 보면 원조 순두부 있는데 그 옆에 진짜 원조 순두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30년 전통 왕개 할머니 순두부 이런 게 있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정밀 체성분 분석기 이렇게 하고서 그 카탈로그에다 광고했더니 경쟁사는 초정밀 체성분 분석기 이렇게 나와서 이게 원조 싸움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어느 날 고민을 하다가 인바디의 제품을 인바디 살로스 피나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인바디 720, 인바디 330, 인바디 20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카탈로그 다 바꿔. 그 다음에 제가 또 했던 거는 아무래도 인바디가 그래도 아직 도미넌트하니까 우리 그 카탈로그나 무슨 포스터나 광고물이나 마케팅 자료에서 체성분 분석기라는 단어를 다 지워라. 그리고 그거를 인바디 검사라고 바꿔라.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다 이제 직원들이 싫어했지만 다 바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거 이렇게 측정하는 그 기계 얘기하는 거지 라고 표현하는 방법하고 인바디하고 둘 중에 밖에는 사용할 방법이 없어. 체성분 분석기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저는 인바디가 회사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는 인바디라는 기계가 많이 알려지게 된 전략이 잘 맞은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런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저희가 그런 프리미엄을 누리는 건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경쟁사 얘기들은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이건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아이템 스타트업에서 아이템을 이제 정할 때 맨 처음에 이제 기술 능력이라는 이제 저거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술 능력인데 우리가 조금 더 보태서 새로운 요소들을 집어넣을 때 그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CEO가 잘 판단해 봐야지 돼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면서 모든 기술을 다 확보하고 꼭 하는 거는 아니고 가다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로운 요소들이 무엇이고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처음에 CEO가 굉장히 잘 해야지 되는 판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그 강력한 그게 무기가 되는 것이고 고객이 좋아하는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다. 라는 얘기하고 세 번째는요. 제가 스타트업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제품이 이렇게 되고 이 서비스가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쓰고 이 사람도 쓰고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 막 이런 대박 터지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어떤 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고객한테 소개를 하고 소개하는 과정, 그 다음에 설득해서 그들이 지갑을 여는 과정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건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금 논리적인 방법은 제가 보기에는 마니아층을 정확히 공략하는 제품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스타트업을 할 때는
자기 물건을 소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마니아들은 들어준다는 거죠. 자기들도 관심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다 환경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마니아층을 잘 생각해낼 수 있다면 저는 1차적으로 마니아를 공격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제품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잘 공략하고 그들이 쓰면 반드시 그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제품이어야지 된다. 제품은 사용자가 사용한 다음에 좋다라고 소문을 내지 않는 제품은 성공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도 그냥 애써서 홍보하고 그냥 또 한 개를 팔아야지 되고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있고 또 애써서 또 팔아야 되는 그런 사업은 되지가 않는 사업이죠. 저거를 쓴 사람들이 옆에가 소문을 내주고 또 재구매하고 재구매라고 하는 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스포츠 센터에다가 이렇게 한 대, 두 대를 팔았는데, 써보고 그 사람들이 좋아서 본부에 알려가지고 그 스포츠 센터 체인에 전부 깔기로 했다. 라든지, 미군 부대에 한 3대 정도를 납품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쓰고 체력 훈련에 응용하고 그러다가 거기 이제 그거를 맡아서 운영하던 사람이 이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250대를 한 번에 사줬거든요. 그렇게 고객이 만족해야지 되는 제품이다. 이런 거를 맨 처음에 아주 정확히 구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품이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업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일도 많고, 막 모르겠고, 뭐 어떤 일들을 이렇게 얼렁뚱땅 하고 좀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편법적으로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처리했던 문제들은 다시 다 나중에 혹을 붙여가지고 되돌아오고 반드시 그거를 해결하고만 넘어가야지 되는 환경이더라.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정석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지름길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선순환 이런 것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떻게 선순환을 만드냐 이러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 보면 악순환에 꼬여 있는 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규모를 작게 해서라도 처음부터 크게 적자를 내지 않고 가려고 애쓰는 것들이 저는 더 효율적인 방법 아닐까, 논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한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 어떤 조그만 스타트업에서도 개발을 2-3개씩 막 3-4개씩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 10년 된 회사들은 제품을 뭐 30개 막 50개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개발 제품들을. 그런데 실제로 매출을 해주고 있는 제일 좋은 매출 한 개가 70-80%의 매출을 합니다. 어느 회사를 가봐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개를 처음에 잘 정해서 잘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내가 한 10개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개가 전부 1년씩 걸리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되게 많은 회사들은 이 10개의 일들을 다 조금씩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0년 있으면 이 10개가 다 완성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걸리는 일을 한 개를 끝내고 1년에 끝내고 두 번째 2년째 끝내고 그러면 얘는 끝낸 일은 나머지 9년 동안은 효력을 발생을 하거든요. 얘는 나머지 8년 동안 효력을 발생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효율을 2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일을 실제로 하다 보면 딱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일을 하나씩 끝내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고요. 10개를 이렇게 하면 일을 왔다 갔다 그리면 왔다가 갔다가 그리는데도 많은 시간이 또 다른 업무로 옮겨가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이렇게 워밍업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10개가 다 안 되면서 왔다 갔다 그리고 있으면 한 개를 딱 끝내서 뭔가를 성취한 기분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논리에도 맞고 하나씩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전계수는 원래
기업에는요, 창업에도 그렇고, 모르는 문제투성이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가보니까 또 이런 일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창업의 CEO도, 뭐, 일반 기업의 CEO도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사태가 올 줄은 누가 알았어.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그래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투자를 과감히 한다 그랬는데 투자를 과감히 해놓고 그 일이 일이 원래 뜻대로 안 되거든요. 일이 잘 안 되면 초조해지고 막 그게 잘 안 되면 모든 게 휘말리고 지금 하던 것도 잘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바디에서는 미국에 내가 지금 10억 있는데 미국에 우리는 꼭 가야지 돼. 미국에 팔아야지. 5억을 띄어서 주고 야, 이거는 내가 쓰레기통에다 버린 돈이야. 괜찮아. 이거 다 없어도 괜찮아. 그냥 가서 우리 소신껏 한번 해보는 거야. 안 되면 뭐 그때 다시 생각하지 뭐. 이렇게 투자를 했고 인바디가 굉장히 투자 안 하는 회사 같지만 저희처럼 무모하게 투자하는 회사도 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더 논리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를 그래서 잘 생각해가지고서 야 이거 맞지 않냐 이렇게 하면 스스로 조그맣게 성공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걸 좀 더 과감히 적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인바디를 운영했는데 이게 이제 결과 성적표입니다. 조금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는 거는 코로나 첫 해에 좀 그 스포츠센터가 다 문을 닫아왔고 잘 안 됐고 또 어떤 삐쭉 나온 데는 정부에서 학교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주시느라고 좀 많이 사주셔가지고 뭐 조금 올라간 데도 있지만 그런 노이즈를 빼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그 성장해 나가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하고 일이 많고 모르는 일이 많고 그럴 때 어떻게 조금 쉽게 문제들을 찾을 수 해결하지 않을까 누구의 좀 도움을 조금 받아서 문제를 좀 쉽게 하지 않을까 혹은 멘토한테 물어보면은 쉽게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벤치마킹 그리고 을 해서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인바디는 자기 방법을 찾아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고 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우리가 뭘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방법을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정말로 한번 조그맣게 실험을 해서 그렇게 되면 실험을 해서 성공한 거는 저는 그 파괴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듯 싶지만 실제로 어느 거는 다 우리가 체험으로 확신하고 아는 게 아니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지 실제로 이거는 확실히 알아.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거의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의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주 애매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비논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한 것도 아니고 내 머릿속에 이미 그냥 들어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험을 통해서 확실히 이건 10번 찍으면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알아낸 거는, 우리가 일할 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바디보다 훌륭한 기업은 많이 있고요. 저보다 훌륭한, 또 감각이 뛰어난 그런, 경영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바둑을 좋아하는데 이세돌이 바둑을 두는 거 봤더니 내 볼들이 막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람 다른 데 가갖고 또 싸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세돌을 흉내낸다고 제 바둑이 늘고 뭐 이세돌처럼 되겠습니까? 저는 그들은 내가 모르는 더 깊숙한 더 논리적인 생각들을 지금 정립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내가 그거를 겉보기에 흉내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나의 분명한 생각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처음부터 착실히 만들려고 차라리 마음 먹고 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 중간에 가가지고 막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면 그렇게 마음 먹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순환이다. 그리고 인바디가 15%씩 커서 한 5년쯤 크면 2배쯤 되는 건데 우리가 작년에 1,600억 했는데 한 5년, 6년쯤 되면 3,000억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저기서 뭐 엄청나게 몇 조 막 이런 회사를 한다고 그거를 흉내낸다고 꼭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으면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지 되고 그런 것이지 그걸 흉내낸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를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저는 창업의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알아낸 만큼 회사는 발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또 여러분 하시는 일에 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박수